근데 여러 여론조사 가운데 갤럽 조사를 언급하신 이유는 그게 좀 더 신뢰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 신뢰성이 있다기보다는 이건 여론조사가 결과가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네. 한 여론조사 기관이 이게 일관되게 그렇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걸 한번 보자 이런 얘기죠. 아, 그렇군요. 자, 여러분 지금 오마이TV 오연호가 묻고 김종인이 답하다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1시간 정도 됐는데요. 이제 가장 핫한 이슈. 올 설 연휴에 설 밥상머리에서 여러분들이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의 핵심. 누가 남은 부동표를 움직일 것인가. 그다음에 김종인 전 위원장께서는 2월 초에 엄청나게 판이 요동칠 거라고 우리 둘에게만 얘기했는데 네, 그때 그 자리에서 오늘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이번에 설 연휴에 대선 전국을 화제로 얘기하려면 이 판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도 부동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아니 근데 사실은 네. 내가 좀 걱정스러워하는 거는 네. 그 부동표라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은 투표를 안 하는 쪽으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네. 보면은 네. 후보들이 지금 뭐 돈 얼마씩 준다, 무슨 뭐 어느 지역을 개발한다, 네. 뭐 집을 몇 채 재준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내가 우리나라의 현 상황이 어떻기 때문에 내가 왜 대통령이 내가 꼭 돼야 되느냐 네. 이것을 분명하게 밝힌 후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국정 운영을 누가 잘할 것인가. 예를 들면 경제 정책 등등. 여기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앞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반면에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서는 또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정권 교체라고 하는 자체가 네. 뭐가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을 분명히 해야 돼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은 지금 이미 이제 끝나는 정권이고 네. 다음 정권은 새로 오는 정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식별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내가 네. 보기에는 지금 뭐 정권 교체를 얘기하는 사람 중에서 한 20% 정도는 네. 이게 사람이 바뀌어도 정권 교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거를 액면 그대로다가 받고 거기에 소위 안도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나봐. 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로의 교체도 정권 교체다. 뭐 그렇게 이렇게 생각할 생각할 수 수 있어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비율이 높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뭐 그렇게 나는 그런데 소위 조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직후에 판이 요동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구정 전후에 민심들이 막 서로 섞이면서 그게 결정하시다 이 얘기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뭐 정계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변수라든지 이런 걸 상상하시는 건가요? 난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각 후보가 자기 나름대로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이제 그럼에 따라서 다소의 이제 변화가 올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최후의 승부수는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나올까요? 지난번에 식사하시면서는 일반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정도의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결국은 누가 수도권을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날 거라고 봐요. 누가 수도권을 장악하는가? 네. 즉 부동산 표심을 염두하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하여튼 수도권의 민심을 자기 편으로 끄는 사람이 선거를 나는 이길 거라고 보나. 아, 그렇군요. 자, 그럼 말이죠.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어떤 최후의 승부수가 예상될 수 있을까? 예컨대 리스크 중에 하나가 이제 본부장 리스크, 본인, 부인, 장모 리스크가 있는데 특히 가장 부각되고 있는 게 지금까지는 김건희 씨에 대한 리스크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저러한 대응책, 다시 한번 사과를 할 것인가 아니면 뭐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이후 청와대 운영 방식에서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논할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내가 보기에는 뭐 최종적으로 사실은 조금 쫓기는 쪽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심지어 이제 권력 구조 문제도 거론이 될 수도 있고, 네. 네. 앞으로 다음에 정부 형태를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것도 나올 수 있고, 네. 그거는 이제 2월달에 들어서 지켜봐야 알아요. 미리서 그러니까 얘기를 수도권 민심에 대한 네. 스무스적인 대안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네.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얘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거죠. 그거는 내각제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응? 내각제에 대한 얘기. 아니, 내각제가 얘기가 아니라 하여튼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 게 뭐냐면은 네. 이제 우리 국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좀 분명한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만 무조건 뽑는다고 해서 뭐 되는 게 아니라고. 네. 결국 뽑아놓은 대통령이 다 실패를 하면은 그건 국민들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떤 후보가 자기는 그러한 소위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 현재 권력 구조를 갖다가 어떻게 변경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국민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한테는 소위 지금 강요된 선택을 하게 돼 있잖아요. 네. 하여튼 둘 중에 하나 누구 뽑는다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누가 가장 그래도 합리적인 방안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제시를 하느냐 거기 달려 있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저녁에 새로운 책이 나오신다고요? 책. 예. 새 책을 집필하신 건가요, 직접? 예. 이야, 얼마나 오래 걸리셨습니까, 집필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린 거예요. 1년 정도? 예. 그럼 책 제목이 뭔가요? 대통령은 왜 실패하는가? 대통령은 왜 실패하는가? 아, 반복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실패했다고 그런 네, 겁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12명, 이승만, 박정희, 뭐 연주호선, 그다음에 뭐 전두환, 노태우, 최규하, 그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네. 12명이 지나갔잖아요. 지금 노무현이가 13번째 사람이니까. 왜 실패했나? 음. 그런데 지금 문재인 현 대통령 네. 지지도가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 꽤 높습니다. 40% 전후되는데 이건 실패라고 보기도 그렇지 나는 않습니까? 지금 뭐 그 여론조사 자체만 가지고 아. 성공 실패를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책을 한번 우리가 나중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82세인데 동창회 하시나요? 동창회도 나가시나요? 나는 동창회 그런데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사람 많이 모이는데 잘 안 다니는 사람이. 같은 세대보다는 젊은 사람들이랑 자주 어울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무슨 뭐 지금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니까 젊은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런데 동년배 분들 친구들이 혹시 이런 얘기 안 하나요? 이제 우리가 좀 현실 정치에 초연해지자. 비상대책위원장 그만 맡고 편안하게 그냥 커피 마시면서 살자. 내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네. 상황이 하도 어려우니까 네. 솔직히 해서 그래요.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저희 민주당의 2016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대표로 갈 적에는 네. 그때는 민주당이 마치 사라질 것 같은 분위기였다고. 그리고 그 당시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사람들은 지네가 20년 집권한다고 이런 소리 할 때 아니에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어떻게 갈 거냐. 정당이 그냥 일당이 돼가지고서 일본의 자민당이 그냥 몇십 년 집권하는 식으로 그래가지고 나라가 우리나라 국민의 특성을 생각하지가 발전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내가 거기에 참 헛수없이 간 거예요, 민주당. 이번에 사실 저희 국민의힘 가서 내가 이 당을 구조적으로 변경시키는 것도 뭐냐면 지난번 2020년 총선에서 아주 대패를 해버리잖아요. 네. 더구나 수도권에서 완패를 했대. 그러면 이 당이 과연 존속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 당이 대통령 선거를 헛수 1년 정도로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내가 가서 당 이름도 바꾸고 정강정책도 바꾸고 그리고 지난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승리로 장식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 국민의힘이 그 탄력으로다가 금년도 대통령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라고요. 그 내가 무슨 거기 가서 무슨 놈의 영광이 나한테 있어요. 가서 그거 해주는 동안에 뭐 맨 정치 평론가더니 뭐니 이런 사람들한테 쓸데없는 욕만 하고 밤낮 얻어먹는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래요. 내가 다시는 내가 오늘 이런 앞으로는 뭐 그럴 기회도 없겠지만 그것이 나에게 남는 게 뭐가 있냐. 그런 나는 그래도 우리나라 정당이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틀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내 스스로 그래도 보람을 느껴요. 네, 그렇군요. 자, 우리가 1시간 훨씬 넘게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약 3만 5천 명의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함께 했네요. 끝나고 바로 우리가 이게 VOD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 명절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함께하는 시청자들에게 설 명절 인사 잠깐 하신다면. 항상 우리 국민의 소위 저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현명한 판단을 해서 나라를 진짜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선택을 갖다 하시리라고 믿어요. 설 명절 기간도 바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셨으니까 이재명 후보 쪽에서도 전화 올 수 있고 또 윤석열 후보 쪽에서도 전화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